네, 박준현 대표입니다. 지금 이제 물류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아마 이건 부동산 니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들로 보면 접근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상품에 대해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4월 들어서 중국 이커머스 대공습 해가지고 뭐 좀 언론에 상당히 좀 시끄러웠어요. 물류센터 지각 변동 올까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현재까지는 쿠팡이 압도적입니다. 사용자 수가 3천만이니까 3천만 대 800만 정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쿠팡을 걱정할 때가 아니고 11번가나 G마켓 이런 데를 그 걱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자, 알리가 지금 한국에다가 대대적인 물류센터를 구축하겠다. 뭐 한국의 축구장 25개 그게 초대형 물류센터를 만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언론의 기사화됐어요. 1.5조 투자해서 뭐 축구장 25개 물류센터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물류센터 1.5억 투자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는 아마 물류센터 투자에 10조 이상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규모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나고요. 알리가 이제 현재 지금 물류센터 공실률이 높은데 시장에 단비 같은 그 효과를 좀 주는 것 같아요. 일단 1.5조 정도 투자를 하면 물류센터 몇 개는 확보하시는 거니까 우리나라 그 물류센터 지금 공실률이 평균 한 10% 정도는 돼요. 24년, 25년, 26년도까지 공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지금 나오게 되면 경기 지금 상황도 안 좋은 상황에서 물류센터 매물이 많이 증가할 텐데 그나마 이렇게 알리가 들어와서 투자를 해준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리가 대체 물류센터를 어느 지역에 놓을 것인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인천 아니면 평택 둘 중에 하나 가지 않겠냐 판단하고 있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대형 물류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되는 물량도 많고요. 그 다음에 평택 같은 경우는 공실인 물류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용은 평택이 저렴합니다. 알리가 어디를 택할지는 몰라요. 둘 다 뭐 접근성이나 운반하는 거는 용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류비는 평택이 조금 더 저렴할 수는 있다. 또 하나 1.5조를 투자하는데 축구장 25개 면적보다 더 많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게 같은 돈이면 평택이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은 했어요. 왜냐하면 평택 주변에 평택, 안성, 서남부권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물류센터들이 지금 공급이 되고 또 공실이 있기 때문에 알리 입장에서는 뭐 조금 손쉬운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지금 알리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제 긴장한 두 업체가 있었습니다. 쿠팡, 다이소. 쿠팡은 기존에 지금 3천만이라는 회원이 있긴 하지만 그 회원들 뺏기면 안 되잖아요. 시장이 이제 줄어드니까. 그 쿠팡 입장에서는 이제서야 지금 이익을 내기 시작했는데 경쟁자가 들어오면서 그 이익이 줄어드는 또 걱정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리가 1.5조 투자한다. 그랬더니 쿠팡은 뭐 3조를 투자한다고 하는데 쿠팡도 보면 나쁘지 않은 선택인 건 맞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는 미국이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자본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지금 환율이 지금 1,350원, 뭐 1,400원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같은 돈을 갖고 들어와도 상당히 시기적으로 보면 같은 3조인데 옛날 같으면 3억 불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지금은 한 뭐 2.5억 불 정도만 갖고 들어와도 3조 투자 효과가 나죠. 국내 입장에서는 외국계 회사가 들어와서 뭐 한국의 유통공룡 전쟁터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좋은 징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쟁력이 없으면 밀릴 수밖에 없는 건데 쿠팡이든 알리는 들어와서 무한 경쟁하는 시대니까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여기서는 뭐 별외 논점인데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닌가요? 그 정보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쿠팡이 3천만 가입했으면 개인정보가 3천만 명은 다 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미국에. 알리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사실 좀 걱정이 됐어요. 정부에서는 한번 이것쯤은 짚어볼 때가 되지 않나 싶어요. C커머스 초저가 공습에 다이소 배송 매장 확대. 그래서 다이소 같은 데는 좀 긴장이 될 겁니다.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다이소도 뭐 1,000원짜리 저가 상품 위주로 해서 시장 진입을 한 회사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다이소가 좀 밀릴 수 있습니다. 그 알리 같은 경우는 뭐 B2B 시장, 뭐 기업 간의 거래 하는 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공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이소도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쁜 의미로 보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와서 물을 흐린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미꾸라지가 들어와서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활력을 좀 넣어줬다라는 측면으로 다른 측면에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물류센터 들어가실 타이밍은 아닙니다. 당분간은 물류센터 투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 준공 예정인 거, 거기에 우리나라 경기 상황, 홀딩해놓은 물량까지 대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부터는 그 부동산 시장, PF 시장에서도 물류센터 공급은 아주 제한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런 알리가 물류센터 들어온다고 해서 섣불리 부동산 리츠나 투자 상품에 괜히 접근하시는 거는 위험하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 산업으로서는 여러분들 AI, 챗 GPT 이런 많이 인공지능 여러 얘기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 뒷면에 있는 꼭 필요한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지금 데이터 센터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비즈니스예요. 네이버 데이터 센터 만드는데 애를 좀 먹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데이터 센터 용인에 짓는다고 했다가 그 주변에 전자파 유해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 주민이 반대하고 이래서 전자파 유해 논란 물론 기업은 유해 없다고 하죠. 저는 있다라는 쪽입니다. 전자파가 전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 센터 개발의 한계라고 하는 게 일단은 비선호 시설인 건 맞습니다. 왜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건설회사 다닐 때입니다. 건설회사에는 다양한 직군들이 있어요. 유독 그 전기 전공하신 분들이 딸을 많이 낳았어요. 한전도 그렇고 한국통신, 전화국 다니시는 분들이 아들보다는 딸 출산율이 높아요. 이 전자파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과학적으로 입증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냉방시설 열섬현상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 들어가면 이 냉방시설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과열되면 전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게임 개발 업체 이런 데는 UPS실이라고 있어요. UPS실 가면 반드시 에어컨을 설치합니다. 이 데이터 센터는 더 심하죠. 대형화된 장비들이 들어가 있어서 거기는 진짜 냉방시설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냉방시설을 가동하다 보면 옥상이나 이런 데 에어컨 실외기들이 또 빵빵하게 올라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섬현상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는 추가로 고용 효과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거의 다 자동화 된 시스템이고 관리하고 점검하는 인원들, 운영하는 인력 정도에서 거기는 고용 창출 효과는 그렇게 높지 않다.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투자는 하고 싶은데 필요도 많이 느끼고요. 시장 규모도 계속 커져가고 있는데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가장 규제가 큰 부분이 전력 공급이 가능해야 됩니다. 땅은 찾을 수 있는데 그 땅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느냐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전력 공급이 그렇게 원활치 않아요. 평택의 삼성전자 공장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라고 하면 그쪽에 공급해야 될 용수도 그렇지만 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평택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들어가면서 전기를 당진에서부터 끌고 옵니다.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전력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해요.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하려면 상당히 그 큰 발전소나 이런 변전소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지역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투자는 아무래도 물류센터보다는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는 지식산업센터나 물류센터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미래 그 성장 속도나 그 수익률로 보면 데이터 센터 쪽 그 부동산 투자 미래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고 부동산 리츠나 이런 쪽에서 투자를 검토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쪽에서 포커스를 맞춰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